안녕하세요. 수학 학습 방법, 그러니까 수학을 쉽게 공부하고 고득점 1등급이 목표겠는데요. 자, 할 수 있는 그 노하우, 제가 평생 학생 지도를 통해서 얻은 그 노하우를 공개하려는 강사 강형관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너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제 프로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에 쭉 학생들을 지도해 왔어요.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이 종로학원 서울본원입니다. 또 제가 출판한 천재교육을 통해서 출판했어요. 천재교육이라고 하면 학습지 회사로서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고교 정과정에 대해서 수능 기출 문제집, 이 제목이 셀파 수능 기출, 자, 이거를 집필한 저자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왔습니다. 쉽게 공부하고 고득점, 야, 참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희 비법을 이제 지금 공개한다 그랬죠.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제 총론으로 전체적인 이제 공부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다음 시간부터 고교 각 그 교과목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단원별로 그 단원의 특성, 그리고 주요 기본 개념, 그리고 학생들이 착각하는 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수능을 잘 보고 대입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수능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쭉 하나씩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개념이 뭔지 좀 막연하게 들리나 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의와 정리입니다. 정의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정리는 중요한 성질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한 예로 지금 여기 단원 제목도 다항식의 덧셈 뺄셈인데, 그럼 다항식이 뭐냐? 자, 항이 하나 있는 게 다항식이냐 아니냐라고 물으면은 항이 하나 있으니까 다항식이 아니고 단항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잘못됐어요. 단항식은 물론 항이 하나겠죠. 그런데 다항식은 항 하나와 2개 이상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용어의 뜻을, 새로운 용어, 새 단어에 들어가면 새로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게 이제 정의이고, 또 그 단원에 이전에 없었던 어떤 중요한 성질, 아니면 이전에 있었지만은 그게 좀 더 발전된 성질 법칙들이 나옵니다. 그 정리라는 이제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성질 법칙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익히는 거죠. 그것이 개념 정리입니다. 그럼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요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이 여기에 위에 이제 용어나 그 성질 법칙들이 나오고, 항상 수학책은 거기에 딸린 아주 기본적인 가장 쉬운 예제 문제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정답이 바로 나오고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제대로 이해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는 쉬운 문제 위주로 풀어 나갑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고득점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환상인데, 단계가 있어요. 수학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1페이지부터 쭉 나가면서 문제를 빠짐없이 다 풀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 예로
요 위에가 이제 필수 예제 아마 돼 있을 거고, 요 아래 뭐 확인 체크, 용어에 어떻든 간에 요 위에 문제나 요 아래 문제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볼 때는 요 아래 요런 것들은 다 건너뛰어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속도를 좀 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고 말 거 아니에요. 지금 복습을 계속 할 텐데 이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볼 때 여기다가 풀이를 막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건물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그 아마 자기가 적었던 풀이 막 옆에 낙서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옆에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푸는지 그게 힌트가 돼서 푸는지 자기 스스로 실력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풀이를 여기다 적지 말고 깨끗하게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기가 틀렸던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 자,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내가 풀긴 풀어도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뭐 세모로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 많이 힘들었고 놓쳤어. 그럼 체크를 해 놓는다든지, 이건 놓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꼭 확인을 여러 번 해야 되겠다 하면 뭐 별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표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표식만 남기고 하는 거지, 여기다가 막 풀이를 적어서 하는 거는 절대 건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런 문제를 다 풀려고 또 욕심내지 마시라 그랬죠. 예, 이어서 있는 것도 위에가 이제 필수 예제인데, 그리고 요 아래 요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자, 연습 문제 이것도 두 번째 볼 때 해도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 막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막혔으면은요, 요런 게 바로 옆에 뭐 풀이 또 있기도 하지만 풀이가 없다, 뒤에 이제 풀이가 있다 해도 여러분들 풀다가 막히면은 그걸 갖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풀이를 열으세요. 예, 뒤에 있으면 뒤를 열고, 아니면 바로 밑에 붙어 있으면 밑에 풀이를 보세요. 물론 풀이를 보면서 동시에 푼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자기 스스로 이제 풀고 나서 못 풀고 이상하다, 그냥 풀었다 하더라도 잘 풀었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그걸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선생님 중에는 풀이집을 뺏어가는 선생님이 있어요. 와,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학생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못 풀었다 그러면 바로 풀이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하고, 풀었다 해도 확인하고, 못 풀면 왜 못 풀었는지, 뭘 놓쳤는지 확인하고, 예, 그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그것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 나가는 이게 학문이잖아, 이게 과목이. 그러니까 1페이지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 단원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도 확인하고, 처음에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 풀었지만은 한번 슬쩍이라도 그걸 또 다시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물음표를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넘어가서 끝까지 다 보고 다시 두 번째 돌아와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기분이 괜찮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문제들 다 건너뛰는데,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계속되는 연습 문제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거 다 욕심내 가지고 막 전부 다 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실력업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건너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다 해서 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다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홀수 부분만 선별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물론 개념은 다시 확인하고, 또 쉬운 문제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홀수분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도 좀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거는 뭐 다음에 봐야 되겠다 이제 표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틀렸는데 또 틀렸다 이렇게 또 표식하고 계속 표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내가 앞만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놨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전부 다 푼다. 또 네 번째는 요 체크된 위주로 푼다. 요령껏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도를 내면서. 그럼 4번, 5번 막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잡은 책은 바꾸지 말고 계속 반복한다라고 이제 이 얘기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학생들이 막 그 책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하다가 막 낙서가 돼 있다 이래가지고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책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책값이 들죠. 부모님 호주머니 가벼워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느느냐? 실력이 안 늡니다. 한 책을 계속 반복하는 게 월등히 속도도 빠르고 성적도 더 잘 나와요. 제가 장담합니다. 세 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과 한 책을 3번, 4번 보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고 시간이 단축되느냐? 당연히 한 책을 3번, 4번 보는 게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예, 성적은요.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와요. 제가 장담한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수학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럼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느냐.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시험 전날 책장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많이 반복해야 돼?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한 3번 정도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왜? 대부분 다 눈에 이제 딱 들어와요. 이게 딱 보면은 풀이가 머리에 팍팍 스쳐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 그런 것만 살살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전날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장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연필을 들고 그 문제들을 이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험 범위가 제법 되겠지만 시험 전날 한번 쭉 다 복습을 할 수 있지 않나. 분명히 그런 단계가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수학의 학습 방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한 책을 이제 마스터하고 난 후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제 내신 대비로 문제집 좋은 게 많잖아요. 예, 약간 수준이 있는 그 센도 있고요. 또 중상 뭐 평균적인 RPM 자 이런 책들로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오늘은 전체적인 수학 공부 방법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각 단원별로 그 중요 개념 예, 또 놓치기 쉬운 포인트 예,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내용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